예,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시다시피 proximal humerus fracture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어, 사실 예전에 커팅 엣지에 대해서 막 강의를 했다가 전공의 선생님들은 뭐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려는 거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back to basic으로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올해는 선정을 했고요. 내용 자체는 이제 그 교과서 위주로 하면서 제가 수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부분, 또 느꼈던 부분을 조금씩 가미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어느 프랙처든 에티올로지가 먼저 나와야겠죠. 프랙처의 4에서 5% 정도 우리 몸에 일어나는 골절의 한 세 번째, 3순위 정도로 되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에서는 로어 트라우마, 에너지 트라우마에 의해서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제 어떤 자동차 사고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손상, 낙상 등의 어떤 하이 에너지에서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에너지 정도에 따라서 골절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환자들이 얘기하는 금방 갔다의 정도의 프랙처가 미니멀한 골절에서부터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헤드가 다 떨어져 나가는 이런 프랙처 디스로케이션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프랙처 양상, 프랙처 디스플레이스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파트를 나누는데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 헤드, 두 번째 GT, 세 번째 LT, 그 다음에 마지막 샤프트. 요 파트가 어떤 식으로 골절되냐, 얼마나 골절되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치료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우선은 각각 말씀드렸던 그 해부학적 구조물에 붙는 그 어떤 텐던들이 다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가 다르게 되는데, 먼저 이제 로테이터 커프의 수프라나 인프라에 의해서 GT는 위쪽, 포스테리어로 나가고, 서브스캡은 말 그대로 그 LT를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팩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를 미디얼, 안테리어 쪽으로 그다음에 델토이드는 당연히 델토이드 인서션 부위에 따라서 샤프트를 위쪽으로 올리는 양상으로 디스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다음에 프렉시멀 히머러스 프랙처를 보게 되면은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이거의 양상과 비슷하게 디스플레이스가 돼 있어요. 자, 사실 워낙 흔한 골절이기 때문에 전공의 선생님들 지금 각 병원 수련받으면서 각 교수님들 하시는 거 보면서 수술도 잘 되고 금방 끝나고 쉽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페일러를 일으켰던 골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디맨딩하기보다는 기구의 한계에 의해서 오는 어떤 단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고정을 했다 하더라도 오른쪽 선생님처럼 페일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프록시말 휴머, 숄더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셔널 포스하고 앵글러 토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빌리티가 확보가 돼야 되고 또한 무브먼트가 많은 관절이기 때문에 이 페일러에 대한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또한 단순 골절이 아니라 아까 그 네 가지 해부학적 구조물이 각각 딴 데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꽉 잡아준과 함께 이 리프렉션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기구가 발명되면서 한 25년, 30년 전부터는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그냥 1번 플레이트가 아니라 럭킹 플레이트를 하는 게 스테빌리티가 훨씬 더 유지가 된다는 개념 하에서 현재로서는 플레이트 픽세이션은 럭킹 플레이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헤드 쪽은 팔코텍스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밴딩 포스에 대해나 아니면은 이런 디스트랙션 포스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럭킹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었고 이제는 골절과 상관없이 이 골절, 아니, 수술 방법과 상관없이 프록시멀 머스 프랙처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 헤드 이스케미아입니다. 그래서 골절 양상에 따라서 3에서 68%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해부학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휴머럴 헤드 서컴플렉스 아테리의 손상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테리어 서컴플렉스 아테리고 당연히 아나토미컬 넥 프랙처가 되면은 서큘레이션이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스케미아에도 훨씬 노출이 되겠죠. 또한 이런 헤드와 인저리와 함께 이 헤드 쪽에 메타피셜 익스텐션이 얼마나 돼 있냐, 그 다음에 힌지가 이루어져 있고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이제 이스케미아의 양상이 달라지는데 전공 선생님들이 메타피셜 익스텐션과 힌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설명을 해주자면은 헤드가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이 헤드 쪽에 메타피지스가 얼마나 붙어서 떨어졌냐가 이제 익스텐션 여부가 되겠고, 힌지 같은 경우에는 미들 콜텍스의 헤드가 얼마나 잘 붙어 있냐가 이제 힌지가 유지되냐, 디스플레이 되냐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덕션 로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플레이트의 발전도 이렇겠지만 이런 해부학적으로 어디를 잘 유지를 하냐가 이제 페일러에 최대한 극복할 수 있냐가 이제 관건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칼카 쪽으로 불리는 미디얼 힌지를 얼마나 잘 잡아주고 얼마나 잘 리덕션 하냐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은 아시다시피 LT 앞쪽으로 보는 서브스캡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직접적으로 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간혹가다 헤드가 디스로케이션 돼가지고 서브스캡을 다 떼어내는 원다운 프로시저를 할 경우에는 보이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인 수식으로는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리덕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랙처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인다이렉트 리덕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을 잘 리덕션을 해놔야지 리가먼트 터치스에 의해서 이제 추가적인 더 리덕션을 얻고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가 있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반반의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쪽을 맞춰줌으로써 서컴프레스 아터리에 의한 추가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이론도 있어서 헤드 이스케미아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설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칼을 고정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미디어 힌지 쪽을 고정을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키는데 이게 사실은 그 바이러스 프랙처와 연관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다시피 우리가 그 칼칼스크를 넣었다 하겠지만 미디어 힌지 쪽을 전혀 고정을 못했죠. 그래서 시험 때는 그래도 이쁘게 고정이 됐네 했겠지만 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이 헤드는 점점 바이러스 콜렉트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벌어진 양상으로는 리덕션이 된다 착각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쓰는 베럭스 클래스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스크류 페일러가 일어날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리덕션은 이쁘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칼카 쪽으로 제대로 된 스크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쓴 잘 힐링된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인데 다음과 같이 원래 칼카 스크류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안 넣고 위쪽 헤드만 잘 고정이 됐겠네 했을 경우에는 한두 달이 지나서는 다음과 같이 컬랩스가 오면서 조인트 쪽으로 스크류가 페네트레이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스크류를 제대로 고정하는 게 특히 베러스 프랙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칼카스크를 넣으면 되지 왜 그걸 안 넣고 안 넣고 고민을 하냐?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우선은 일반적인 골절, 우리가 델토 팩처럴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미포 같은 술식을 했을 때 이 칼카스크를 들어가는 위치가 딱 엑실러리 너브가 들어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칼카스크를 제대로 넣기 위해서는 이 엑실러리 너브를 만져주거나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칼카 스크류를 억지로 넣다 보면은 메디얼 페리오스탈 블러 서플라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헤드의 네크로시스로 진행된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마지막은 스크류 그러면은 이렇게 스테빌리티에 중요한 스크류면은 많이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 개 이상의 스크류 한 개 넘어서 두 개, 세 개 넣는 것 자체가 스테빌리티를 더 유지한다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현재 컨벤셔널하게 나오는 플레이트들은 칼카 스크류를 기본적으로는 두 개, 위치에 따라서는 세 개까지 넣을 수 있게 정도 하고 그 이상은 넣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방금 전에 언급을 했겠는데, 미포가 미니멀 인베이시브 플레이트 오스티오 신테시스를 이제 골절에도 사용할 수 있다할 수 있겠지만, 과연 프록시말 휴머러스 프랙처에도 적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 미드샤프트나 프록시말 휴머 샤프트에 대해서는 뭐 위쪽 아래쪽 스테빌리티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미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브리칭 플레이트 개념이라서 바이올로지를 이제 메카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윈도우를 통해서 이제 플레이트를 넣고 그 골절 부위의 어떤 서큘레이션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다이렉트 본 힐링을 어, 도모한다는 치료법인데 여기서 이제 미포와 치료법에 좀 맞지 않게 우리가 프록시멀 휴머러스 프랙처는 헤드 주위와 GT8의 프랙처가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윈도우를 통해서 고정하는 부위의 스테빌리티를 확보를 못하고 리덕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헤드가 벨거스 돼 있을 때도 미포를 시험할 수 있냐?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실 테크니컬하게 굉장히 디맨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 시험을 보면서 프랙처 사이트에 이런 인다이렉트하게 어떤 리덕션할 수 있는 기구를 넣어가지고 리덕션을 한 이후에 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과 같이 프로비셔널 스테인만 핀을 고정을 한 다음에 플레이트를 눌러주는 방향으로 리덕션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테크니컬하게 굉장히 어렵고 시험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더 어려운 거는 베러스 때도 할 수 있냐?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프랙티컬하게 할 수는 있고 매치 같은 방향으로 리덕션을 해준 다음에 고정을 해주는 거고 반드시 프로비저널하게 KY어나 스테이트먼트로 고정을 해준 다음에 픽세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벨거스 베러스 때도 서큘레이션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능은 하다. 예, 이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공생들이 베러스가 뭐냐 벨거스가 뭐냐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벨거스는 말 그대로 헤드가 샤프트에서 컴프레션 되는 양상으로 돼서 뒤로 뒤집어진 양상을 벨거스 프랙처라고 그러고 헤드가 앞쪽으로 빠지는 샤프트 기준으로 앞쪽으로 빠지는 양상을 벨거스 프랙처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쪽으로 골절이 일어나도 많이 골절되면은 안 좋은 거 아니야. 사실 맞는 얘기지만 벨거스 베러스 치료 결과에 따라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랙처 양상이 베러스로 됐을 때가 벨거스에 비해서 예후가 훨씬 안 좋은데 어쨌거나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도 높고 스크류 페네트레이션 왜냐하면 디스플레이스가 더 잘 되거든요. versus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진행됨으로써 스크류 페네트레이션도 더 많이 되고 이로 인해서 리오퍼레이션 레이트도 베러스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베러스 프랙처에 대해서는 스테빌리티가 보장되는 수술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시도 소식으로서는 IM 네일인데요. 예, 바이오메카니컬하게 힙에서 많이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그 밴딩 모멘트에서 이 센터 쪽에 더 많이 픽세이션 되기 때문에 밴딩 모멘트에도 강한 저항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힙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IML 쪽으로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초창기에 이 인트라메듈라리 네일 자체는 러쉬 로드 같은 걸로 픽세이션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서는 픽세이션 충분하지 않았고 로테이셔널 컨트롤 잡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록시멀 마이그레이션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한 컴플리케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서는 락킹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 가지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는 많이 들어가셨겠지만 폴라로스 네일 같은 이제 그 락킹 네일 시스템들이 점점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사용을 했었고, 이것 자체는 사실은 하지, 우리가 그 티비아나 피머 샤프트에 이용하는 네일로부터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프록시말 쪽, 그다음에 디스탈 쪽 다 락킹 스크류를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프록시말 인터로킹 스크류가 락킹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페일러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스크류 백아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벤트 디자인, 들어가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휘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풋프린트 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로테이터 커프 텐던에 인저리를 준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초창기에는 숄더 페인과 스티펜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이런 인터락킹 스크류 페일리어에 의해서 이 네일도 백업이 되면서 리오퍼레이션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서드 제너레이션 네일 이제 현재는 이거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록시멀 스크류 루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었고 이 스크류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블레이드 타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크류인 스크류 해가지고 픽세이션이나 여러 방향으로 고정을 할 수 있게 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스트레이트 디자인 그 GT 쪽을 바이올레이션 해가지고 오는 페일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의 헤드 센터에 들어갈 수 있게 스트레이트 네일로 방하고 그 프록시멀 스크류도 여러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해가지고 GT라든지 LT 쪽을 잡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보완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2014년도에 이 네일하고 예전 폴라로스 네일하고 비교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역시 예상대로 로테이터 커프 관련된 합병증 자체가 후기 쪽, 그냥 스트레이트, GT 쪽 바이올레이션 안 하는 네일 자체가 훨씬 더 적게 나타났고 이거에 따른 리오퍼레이션 레이트도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벤트 디자인은 잘 안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또 비교해야죠. 그러면 결국은 바이오메카니컬하게 플레이트에 비해서 IM 레일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 임상적으로도 차이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은 결과론적으로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없었으나 다만 이제 컴플리케이션 레이트 자체가 이제 그 후기형 IM 레일로 오면서 조금 줄긴 했어도 뭐라 그럴까 이런 플레이트에서 오는 스크류 페일러 때문에 어,
거의 비등비등하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어느 게 똑같은 골절에 의해서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골절 양상에 따라서 조금 IMNA를 선택할지 아니면 플랫 선택할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죠. 어느 게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IMNA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보게 되면은 예, 어느 부위와 마찬가지로 소프트 리스트럭션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골절을 직접적으로 열지 않기 때문에 블러드 서플라이 프리저베이션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암의 노출에 대한 단점은 있겠지만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으나 어쨌거나 이런 IM 내일의 프로트루전이라든지 엔트리 사이트 인저리에 대한 거에서는 아직 좀 더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는 많이 사용하는 이제 피블라 알로그라프트인데요. 필리핀 알로그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안쪽으로 알로그라프트를 넣어줌으로써 미디얼 콜텍스 리덕션을 하고 인다렉트 리덕션 툴로 작용을 하는데 예, 수술도 굉장히 어렵지 그러니까 뭐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추가적인 이슈는 없이 그 자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 결과적으로서는 이걸 안으로 넣어줌으로써 INL 효과도 있습니다. 인철 메들렐 효과도 있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런 반복적인 바로 스트레스를 줬을 때 플레이트를 넣고 안 넣고를 아니 플레이트 고정만 하고 그다음에 안에 아예 피뷸라 알로그라프 넣었을 때 비교를 했을 때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들 코텍스 커뮤니션이 있을 때는 저는 이런 알로그라프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서는 굉장히 다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있고 이거에 대한 단점이 또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장점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53세 남자 환자고 베러스가 심하게 된 골절이었는데 어 IM 그 시험상에서는 리덕션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스크류 길이도 짧았고 그다음에 베러스에 대한 저항도 이제 칼카 스크류 전혀 안 들어갔고 했더니 만 하루 만에 이렇게 다 콜랩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재수술을 해가지고 저기 피블러리 알로그라프트를 넣어주고 이제 칼카스프리까지 고정을 해줬더니 잘 유지가 됐고 다음과 같은 환자는 51세 남자 환자고 이제 처음에 로컬에서 컨저브를 했는데 환자 같은 경우는 컨저브 했던 이유가 굉장히 모rbid 오비시티고 헤비 스모커고 DM 도전 안 되고 했더니 넌유니언으로 가는 양상으로 보여가지고 열어서 이제 알로피블라 그래프트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AIBG를 본그래프트를 본그래프트를 시행을 해가지고 잘 힐링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들 콜텍스 커뮤니션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버티스를 작용할 수 있는데 요거의 단점이 뭐냐면은 사실 72세 남자 환자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된 프랙처에 대해서 예, 픽세이션 어떤 스테빌리티를 도모하고자 피블라를 넣어줬는데 이 사람이 헤드 이스케미아가 왔어요. 헤드 이스케미아 와가지고 결국 모션이 전혀 안 나와서 리버스를 바꿨는데 이게 보면은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힐링이 잘 됩니다. 힐링이 많이 되고 인테그레이션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수술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이 들어갔던 알로그라프트를 뽑아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안 뽑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콜텍스 쪽에 윈도우를 내가지고 들어 올리고 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콜텍스의 결손도 생기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헤드 이스케미아에 대한 어떤 확률이 높으면은 그냥 리버스나 다른 알로그래프트를 안 넣는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 이제 종합을 하자면은, 럭킹 플레이트 자체는 기본 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럭킹 플레이트를 적용했을 때는 칼카스크류 위치, 그다음에 펌하게 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거는 베러스 때 디스플레이스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IM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트 혹은 그 플레이트 이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겠지만 이게 여러 방향으로 고정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포파트 팩터에서는 조금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알로피블러 그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콜텍스 커뮤니션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스트럭처 서포트가 있는데 만약에 헤드 이스케미아나 아니면 퍼더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의해 가지고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걸 사용하는 데는 좀 제한적으로 시행을 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네, 나요? 예, 유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 정확히 맞춰주셔서 저희 디스커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 질문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저희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견주관들 교수님들 계십니다. 먼저 저희 지종훈 교수님께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나와요, 교수님. 마이크가, 예, 마이크 어, 켜주십시오. 어.
AVN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골절이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음, 선생님 메디알 힌지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피블라 네, 알로그라프트 넣을 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서 메디알 힌지 잘 유지하는지, 그 바깥쪽에서 그 스크류 넣어가지고 피블라를 메디알 쪽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은 힌지가 조금 더 잘 유지되지 않나, 메디알 버트리스에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피블라를 전체를 봤을 때 반은 헤드 쪽으로 가 있어야 되고 반은 피블라 쪽으로 가는데 그 반 자체가 헤드 쪽으로 들어가려면은 사실은 안쪽에 본드를 조금 제거해야지 딱 센터로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컨미션이 너무 심한 사람들 자체하거나 오스테오포로틱한 사람들은 그런 프로시저가 필요 없는데 그래서 안쪽으로 좀 공간을 확보해 놓고 하는 것이 이제 미디얼 버티 쪽을 제대로 하려면 가운데나 아니면 미디얼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스크류를 뻔하게 고정을 해줘야죠. 만약 안에서 자냐 못 잡는다면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고정이 돼 있거나. 예.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상욱 아,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얘기해도 될까요? 예, 여보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질문도 올라오고,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코멘트 할 건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 만약에 투파트 프랙처에 오스테오페니아가 있는 60대 초반이면, 아까 여러 가지 수술 중에 미포도 있고, IM들도 있고, 플레이트 스크류 픽세이션도 있는데, 교수님이 선호하는 방법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블라 알로그라프트의 인디케이션이 메디알 쪽에 그 콜텍스 쪽이 커미션이 있다고 인디케이션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피블라 알로그라프트의 인디케이션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투파트 프랙처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는 IM 레일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커프에 대한 인저리를 아무래도 인설션 부위가 아니더라도 버슬 쪽에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IM 레일을 선을 안 하고 또 하나 이제 시암 익스포저가 굉장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트에 비해서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사실 플레이트 이게 왜냐하면 이게 웨이트베어링 조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힙에 비해서는 훨씬 페일리어 레이트가 적긴 하거든요. 락킹 플레이트 사용하게 될 경우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투파트 프랙처라도 뭐 수술적 인디케이션이 1cm 45도 이상이 벌어졌으면 플레이트를 선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알로피블라 그래프트가 사실은 제가 베러스 쪽만 얘기했는데 맞아요. 제대로 들어간다면은 베러스 포스에 대해서는 저항력은 같지만 벨거스가 임팩티드 돼 있을 때 리덕션 해야 될 경우 이게 오스테오포로틱 환자들은 벨거스를 자꾸 주저앉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헤드 쪽으로 잘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게 GT 쪽에 아래쪽에 저거 딱 버텨준다면은 벨거스 콜랩스도 막아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만약에 그 미디얼 힌지가 깨졌거나 아니면은 이제 디스플레이스가 헤드 쪽으로 많이 된 경우에는 피블라 알로그래프트를 꼭 사용을 하고 다만 헤드 이스케미아의 확률이 높거나 GT-LT의 어떤 리덕션이 어렵다 해서 올드 에이지가 있을 경우에는 억지로 알로그래프트 피블라를 이용하기보다는 저기 리버스 아스로플라스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공재관 교수님 말씀하시려다가 마이크가, 멈추셨던 것 같은데. 아, 아니십니까? 아, 예. 혹시 들리는데? 마이크 되나요? 네, 네, 돼요, 돼요. 네, 들립니다. 예. 그, 그, 사실은 이게 뭐, 저희 프록시멀 휴머스 프랙처는 일종의 이제 힙의 이제 카운터 파트에서 비슷한 것도 있고, 이제 반대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오늘 저 강의 중에서는 그 아스로플라스티에 대해서는 조금 빼셨는데, 간단하게, 예. 그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헤미를 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리버스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인디케이션이라든지, 그 트렌드가 조금 변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 아스트로플라스티가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프록시멀 휴머러스 프랙처에 대해서 네. 치료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아스로플라스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빠져 있어서, 사실 예, 그거, 그거를 포함했다가 그거를 하게 되면 20분을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가지고 딱 맞추려고 뺐는데 사실은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 리덕션 유지가 어렵거나 헤드를 살릴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 아스로플라스티를 가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스로플라스티가 크게 두 개로 나누죠. 컨벤셔널하고 그다음에 리버스가 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서는 컨벤셔널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 기능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나고 있어요. 컴플리케이션도 들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아나토미칼 토탈 숄더 아니
아나토미카 알스로플라스티가 성공을 하려면은 GT하고 LT하고 살아있어야 하고 펌하게 픽세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할 수 없고 올드에이지다 그러면은 이제 리버스 아스로플라스티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 알람 좀 끌게요. 저희 알람이라서. 예, 좋은 답변 네, 감사드립니다. 그 전공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성모 4년차 이효진 선생님께서 피뷸라 알로그라프트 넣을 시에 칼카스크루 넣는 자리에 그라프트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라프트 위치를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그라프트를 관통해서 스크루를 넣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전공의 중에서 왜 또 이효진이냐, 왜 또. 저기, 이거 사실은, 예, 칼카 스크류 넣는데 알로그라프트가 있으면은 저는 땡큐예요. 같이 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우선은 이 알로그라프트를 옮길 이유가 없어요. 옮길 자리도 없고, 예, 옮길 이유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스크류 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알로그라프트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관통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콜텍스를 3콜텍스 물게 되죠. 이효진 교수님, 간혹 칼카스크류 넣을 때 그 위치가 좀 그 아래쪽에 베이스 쪽으로 헤드 쪽에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 없으신지요? 칼카스크류 위치가 조금 플레이트를 댔는데 그 위치에 좀 위치하지 않고 좀 위쪽이나 아래쪽에 위치했었을 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칼카 스크류를 무조건 넣어야 될 베르스 같은 경우에는 스크류 위치를, 아니, 이제 플레이트 위치를 변경시키고서라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알려면은 저희가 플레이트를 대고, 우리 플레이트마다 프로비저널하게 K와이어를 넣을 수 있는 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프로비저널하게 픽세이션 한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나서 칼카 스크류가 제대로 들어갈 거라고 판정하고 고정하는 게 오퍼레이션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래서 시암을 기본적으로 플레이트 스크류 고정하기 전에 KY로 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트 스크류 고정이 들어가.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쭤볼게. 그 방금 지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요즘 락킹 스크류 베리어블 앵글도 특히 칼카 스크류도 베리어블 앵글로 다 픽세이션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교수님도 그런 제품을 쓰신지 아니면 딱 필로스처럼 픽스된 앵글 있는 플레이트를 선호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사실 저는 스탠다드는 필로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 나오는데 이게 앵글을 바꾼다 하더라도 스크류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아래서 스크류 방향이 조금 아래, 앞, 뒤로 바뀌는 거지 결국은 큰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픽스드 앵글이나 아니면은 베리어블 앵글 때문에 플레이트를 도는 경우는 없는데 다만 몇몇 회사 중에서 뒤쪽을 잡을 수 있는 이렇게 익스텐션된 플레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GT 포스테리어 쪽에 프랙처가 있어서 따로 잡아줘야 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플레이트 모양을 변경해서 쓰고 있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요즘엔 또 GT만 고정할 수 있는 플레이트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 픽세이션의 파워에 대해서 약간 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정말 GT가 디스플레이스 돼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아예 플레이트를 대거나 아니면은 미니멀하게 해야 될 경우는 아예 스코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스콥 말씀하신 김에 GT 스콥 픽세이션에 대해서도 한 말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GT 스코프 픽세이션 사실은 어렵고 안 이쁘고 근데 조금 오버 리덕션 되는 경향들을 해야지 이게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 보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골절 부위나 골절 부위 인근으로 미디얼 스크류가 되었기 때문에 메탈 스크류를 쓰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회사인지 얘기할 수 없겠지만 피크 재질도 충분히 픽세이션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메탈 안 쓰고 피크 재질의 어떤 프로파일이 큰 스크류들을 사용함으로써 미디어 쪽에 어떤 스테빌리티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GT 쪽을 라테랄 고정할 때 조금 더 오버 리덕션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시간 맞춰서 끝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더 코멘트 없으시죠? 다른 교수님들 없으십니까? 예, 그럼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목요 집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 교수님 한 말씀 정리 말씀 부탁드려도 아니, 되겠습니까? 아니, 끌려고 탁 치는 건데. 교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아니,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네, 내가 매번 못 들어가서 미안한데 제가 안 들어와도 우리 알준 교수가 너무 열심히 잘했었는데 오늘은 김영 선생님이 예, 오늘 대신 박이, 섭외를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예,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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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는 저희 성빈센트병 강수환 교수님의 키앤백의 진단과 치료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